여러분 교재 이제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다시 지금 아까 72쪽에 주가 여기 했죠? 주가 하락세를 보였다까지 설명드렸고요. 자, 73쪽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묵묵히 자신의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장애인들이 많다. 그들은 73쪽입니다. 우리 사회의 대부분이 갖는 이게 뭐가 틀렸냐? 일방적인 편견 밑줄 쫙 있어요. 이게 틀렸어요. 왜 일방적인 편견이라는 게 틀렸냐? 일방적이라는 건 한쪽 방향이잖아요. 편자가 무슨 편자냐면 치우칠 편자예요. 거기 73쪽에 편견의 편자 동그라미 치고 써보세요. 치우칠 편. 시험에는 편자가 무슨 편자인지 이런 거 안 나오는데 알아두면 좋잖아. 그러니까 일방적인 편견이 뭐냐? 필요하지 않다는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가 뭐다? 편견이죠. 일방적인을 빼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말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야기했나?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네. 이쪽 그 노래 보면 야 떠나자 동해 바다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3등 완행열차 기차를 타고 우리 노래 있지 않나요? 이게 맞냐 이거야. 이 동해인데 이 바다 있잖아요. 이걸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야 떠나자 동해로가 맞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 동해 봐. 또 이거 이야기 1시간 할 수 있어 제가. 자 봐요. 또 내가 아는 우리말 이렇게 재밌다니까. 지인이 있어. 이 알지자죠. 사람 인자죠. 내가 아는 지인이라고 하면 돼요. 그냥 지인? 그렇죠. 뭐 지인이나 나의 지인이나 이렇게 써야지. 이게 틀렸다는. 어디서 만날까? 역전 앞에서 만나죠. 역전 앞에서. 이게 앞전자인데.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들 역전 앞에서 만나자고 많이 쓰죠. 어디 갔다 왔어? 나 어디 처갓집 갔다 왔어. 처갓집 외갓집 갔다 왔어. 이게 집가짜예요. 집가짜. 처가 외가 써는데 옛날에 양념치킨에 지금 망해서 안 나오지만 처갓집 양념치킨이라고 있지 않았나? 예전에. 네. 처갓집이 아니라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말 중에. 이런 걸 이제 사족이라고 리던던시라고 하는데 그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러니까 일방적이 틀렸고. 자, 아까 신문을 만들기로 했으니까 4월 말까지 원고를 이것도 틀린 거예요. 왜 틀렸냐면 투고할 때 거기 73쪽에 보세요. 거기 인용문 넷째 줄 내려오면 신라에서 원고를 투고하다가 중복됐다. 투고. 이 고자가 원고 고자예요. 투는 던질 투자고. 그러니까 원고란 말 쓰면 돼, 안 돼? 투고란 말이 원고란 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고를 이런 거 빼야겠죠. 뭔 말인지 이해 가세요? 네. 그냥 많이 투고해달라 이런 뜻이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전부 다 말을 덧붙여 쓰는 걸 이해해요. 이건 쉬워요. 그러니까 10번은. 자, 다 그걸 이제 사족이라고 하잖아요. 최근 우리 영화가 외국 영화에 출품돼 아주 좋은 호평을 자, 좋은인데 호평을 쓸 수가 있나요? 좋은을 빼야지.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좋은을 쓰고 싶으면 좋은 평을, 맞죠? 호자가 좋은호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을 빼라는 소리예요. 입사지원서는 15일부터 접수받을 예정이다. 그 라번 보세요. 라번. 이것도 이제 접수받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접수받다 사사받다인데 접수라고 할 때 숫자가 받을 숫자야. 그렇죠? 접수할 때 숫자가 받을 숫자라고. 그러면 접수받을이 맞겠어요? 접수할이 맞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접수할이 맞지 않을까요? 어렵나요 말이? 접수가 이 숫자가 받을 숫자라니까. 이게 접수할이라고. 그 다음에 인간문화재 김수창을 사사받았다. 사사받았다예요? 사사했다예요? 사사했다는 거예요. 왜? 그럼 여러분 사사란 말이 도대체 뭔 소리냐? 자, 밑에서 73쪽 밑에서 5째 줄 올라가 볼까요? 사사는 스승으로 섬긴다. 이 사자가 스승 사자고요. 뒤에 있는 사자는 일사자로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신데 일사자가 아니라 섬길 사자로 써요. 한자 이 사자가. 일사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섬길 사. 그러니까 스승으로 섬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사 받았다가 아니라 사사했다는 뜻이에요. 이런 거 재밌지 않나요? 10번은 재밌죠, 그래도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봐요. 자, 이 외에도 중복된 표현이 또 있대요. 한번 볼까요? 이건 쉬워요. 자, 명절 기차표는 사전에 미리 예약을 받는다. 자, 이거 웃기지 않아요? 사전에 미리 예약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예약은 미리 약속한다는 뜻이잖아요. 사전에를 쓸 필요가 있어 없어요?
사전에 다 예약할 때 예자가 무슨 예자라고요? 미리 예자예요. 미리 예. 거기 그 철수사 쪽에 인용문 밑에 예 있잖아요. 예. 한자 예자 보여요? 한자? 예자에 동그라미 잡고 미리 예라고 써봐요. 미리 예. 예약 미리 약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약속하는 거니까 미리를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세요? 미리란 말 쓸 필요가 없잖아. 예약할 때 예자가 미리 약속한다는 뜻이라니까. 그러니까 미리란 말 빼라는 거죠. 미리를 빼라는 거죠. 그다음에 경찰은 CCTV 속 인물에 해당 인사와 인상착의는 물론 옷차림도 비슷하다고 밝혔다. 나왔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되게 많이 쓰는 말인데 이런 말이 쓰는데 봐요. 인상착의 밑에 있죠. 그 인용문 두 번째 달라 생김새만 의미상 사용하지만 인상착의는 사람의 생김새와 옷차림이래. 옷차림 나오죠? 따라서 인상착의와 옷차림은 중복이야. 인상착의는 물론 옷차림도를 인상착의 또는 생김새는 물론 옷차림도.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인상착의라는 말 착이 입을 착자에 오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생김새는 물론 그러니까 인상착의 밑줄 짝 치고 생김새 고쳐봐. 생김새 그렇게 고치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생김새. 내가 그 사람을 헐뜯고 다녔다고 하는데 그건 근거 없는 낭설. 이것도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근거 없는 자 봐요. 낭설이라는 말이 터무니없는 헛소문이라는 뜻이거든요. 낭설. 그러니까 근거 없는을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동그라미하고 아까 이야기죠. 돼지꼬리 2개. 그러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거 없는. 그러니까 그냥 낭설. 자, 학교 앞이나 횡단보도를 지날 때 모든 차량 천천히 서행. 이거 재밌죠? 서행할 때 서자가 느릴 서자예요. 느릴 서자. 천천히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천천히 동그라미 돼지꼬리 2개. 천천히 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이 나왔는데 이런 것도 틀렸다. 맞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요런 10번 문제라든가 11번 지문이 나왔는데 이게 틀렸어. 맞을 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주는 문제 아니에요? 만약에 나오면? 자, 그 다음에 중복. 중복은 되게 재밌다니까요. 75쪽 보세요. 자, 작년에 등산을 갔다 계곡에서 굴러떨어져 약 10여 군데 가량 꿰맸다. 이런 말 많이 쓰죠. 근데 밑에 봐요. 약 10여 군데 가량. 중복이 여러 개 있다. 약, 여, 가량이 모두 정확한 값이 아닌 대강의 수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10여 군데 가량을 약 10군데, 10여 군데, 10군데 가량 이렇게 고치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약 10여 군데 가량이란 말 너무나 중복이 많다는 거예요. 약여 가량이 정확한 값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렇죠. 그렇죠. 약을 빼거나 약 10군데나 10여 군데나 뭐 10군데 가량이나 이런 식으로 하여튼 약 뭐 이렇게 다 쓸 필요는 없다. 그다음에 자, 한여단의 현안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현안이에요. 현안. 자, 그래서 봐요. 현안 문제가 의미 중복이다. 이게 뭔 소리냐? 자, 현안이라는 건 이전부터 의논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남아있는 문제죠.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 현안의 현자가 무슨 현자인지 아세요? 현안 그 한자 보이죠? 12나에서는 거기에 현안에 여러분 한자 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뭐 시험에 그런 거 안 나오는데 이제 현안의 현자가 무슨 현자인지 아세요? 이게 매달 현자예요. 매달아 놓는다. 매달다는 말 들어봤어요? 매주를 매달다 이런 거. 매달려 있는 안건이 현안이에요. 매달려 있는 안건. 현안이란 말 많이 쓰는데, 근데 그 매달려 있는 안건인데 여기서 현안이라는 것이 안건이니까 문제잖아요. 근데 현안 다음에 문제를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안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 이슈라고 이슈. 이슈란 말 들어봤어요? 이슈? 네. 이슈라는 게 문제라는 뜻이에요. 문제 이슈. 이슈라는 게 문제. 현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빼라. 자, 신호대기를 기다릴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앞에서 신호대기를 기다리던 거기 있어요. 자, 신호대기는 신호를 밑에 봐요. 다음 달라. 여기에서 이미 기다리다는 뜻이 표현돼. 따라서 신호대기를 기다리던은 신호를 기다리던. 뭔 말인지 알겠죠? 아니면 신호대기. 그렇죠. 신호대기 중이던.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호대기 중인도 돼요. 근데 하여튼 신호대기를 기다리던은 아니고 신호를 기다리던. 각 부서장은 내일 오전에 있는 임명장 수여식에 함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함께 배석하자라는 거잖아요. 함께를 빼라는 거예요. 함께를 빼라는 거예요. 왜? 배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배자가 함께 석은 참석한다는 뜻이거든요.
함께를 빼버려. 그냥 함께 빼고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여기 그 10번, 11번, 12번은 그래도 할만하지 않나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연습 문제는 뭐 그냥 넘어가고요. 거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발음 문장 풀기로 가볼게요. 83쪽. 제가 아까 말씀했잖아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제 끝나셨으면 뒤에는 좀 쉬워요. 이제 요 앞부분이 좀 머리가 이제 좀 반동 대지진이 막 일어나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83쪽으로 가면 조금 더 쉬워지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114쪽까지 하면 이 책의 한 70% 끝난 거예요. 진짜. 정말 뒤에는 별로 할 게 없다니까. 제가 딱딱 포인트 찍어 드린 것만 여러분 공부하면 그냥 상식으로도 풀 수 있어요. 모든 여러분 이 책이 다 이러면 공부하겠어요? 다 못하죠. 그러니까 좀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하십시오. 그래서 제 목표는 이제 오늘 일단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114쪽 넘게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 책 글쓰기를 끝낼 거예요. 다음 주에는 글쓰기 책을 다 끝낼 겁니다. 왜냐면 여기까지 하면 할 게 없어요. 별로. 근데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책 한 권 끝나요. 다음 주면 글쓰기. 제가 되도록이면 여러분에게 글쓰기, 그 다음에 우리 어문학 한자 한문, 소설의 이해 감상, 글과 생각, 또 뭐 있죠? 중국 문화 산책? 뭐 있죠? 그것도 들으신 분, 안 들으신 분 계시나? 하여튼 네. 그런 것들하고 뭐 해드릴 테니까. 자, 보시죠. 83쪽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글은 문장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거기서 다른 문장을 써나는 거예요. 그 위에는 뭐 읽어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 조사 사용의 문제부터 들어갈게요. 조사. 은는 이가 뭐 이런 게 이제 조사겠죠. 조사. 여기 막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읽지 마세요. 자, 84쪽으로 넘어가세요. 84쪽 넘어가세요. 그 위에도 몰라도 돼요. 자,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공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 읽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읽으려고 하면 다 읽을 수 있겠지만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공부는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자, 84쪽 두 번째 단락. 글쓰기에서 조사 사용 문제와 관련해서 때에 따라 가장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게 은는 이가다. 은는 이가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밑에 이제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1번 봐요. 가을은 병마처럼 깊어져 가고 캠퍼스의 변색이 눈에 비치면 허다한 잡산 가운데 먼저 가슴을 차지하는 것이 나의 고향이다. 밑에는 뭐가 틀렸어요? 가을 이하고 이를 거슴으로 썼죠. 보여요? 네.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자, 보면 설명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두 개가 이가와 은는 이제 썼어요. 그런데 두 문장을 보면 일가보다 일나가 자연스럽다는 걸 알 수 있다. 그 밑에 있어요. 거기 세 번째 줄에 좀 밑줄 칠까요? 두 문장을 비교해 보면 일가보다 일나가 자연스럽다. 둘의 차이는 가을은이 가을이로 바뀌었고 거시가 거슴으로 바뀌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자, 이것도 불구하고가 맞는 거예요. 아까 설명했죠. 자연스러움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병다. 그럼 뭔 소리냐? 자, 이제 그 다음에 형광펜이나 이런 거 있으면 밑줄 치세요.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자, 밑줄. 하여튼 여러분 공부할 때는 빨간색 정도는 꼭 갖고 다니세요. 은느는 큰 문장의 주어로 쓰이고 이가는 작은 문장의 주어로 쓰인다는 점이다. 이게 중요해요. 은는과 이가. 은는과 이가입니다. 거기 해놓으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 봐요. 지금 뭐 먼저 가슴을 차지한 것은 그러면 이게 큰 문장이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먼저 차지한 것은까지 뭐 큰 문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을 쓴 거고 가을이는 그냥 작은 문장이죠. 앞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큰 문장은 주절이나 아는 문장을 가리키고 작은 문장은 뭐 이렇게 이제 안긴 문장을 가리키고 뭐 이런 말이 좀 여러분이 아직 1학년이시면 어려우니까 뭐 그것까지 몰라도 돼. 하여튼 은이 붙을 때는 문장에서 좀 길게 해서 뒤쪽으로 갈수록 가까운 거.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을 여러분 한 3학년 돼야 좀 이해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문장의 뒤쪽에 가까운 것의 주어는 은을 쓰고 이해가죠? 문장의 앞쪽에 있는 건 뭘 써라? 이를 써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 이제 1학년 1학기시니까 문장의 뒤쪽으로 갈 수 있는 건 은이고 앞에 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보세요. 85쪽. 자, 원시 시대부터 찾으셨죠? 원시 시대부터. 자, 이 원부터 가로 열고 온 가로 닫아봐요. 온. 거듭에 온 있잖아. 온. 가로 닫고 겉은 동그라미 해봐요. 겉은 동그라미.
그것은 동그라미. 그러면 원시 시대부터 인간은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사실이다. 나왔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인간은이라는 것이 잡아. 인간은이라는 것이 주어 부분이죠. 은은이가 인간은 밑줄 치고 거듭해 온 동사가 있잖아. 거듭하다 동사가 있죠. 근데 거듭해 온이라고 나왔어. 봐. 무슨 말이냐면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 여러분 구하고 절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구와 절의 뭐가 차이가 날까요?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절은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절이고요. 주어와 동사가 없으면 그래요. 뭔 소리냐? 잘 모르겠다. 해볼게요. 자, 이 절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 뭐 뭡니까? 선생님이 오셨다. 이렇게 해봅시다. 주어 동사 있죠? 이게 절이에요. 좀 어렵지 않잖아요. 이 주어 동사. 근데 구는 뭐냐면 책상 안에 이렇게 써봅시다. 주어 동사 있어요? 뭐가 있다는 건지 표시가 안 없어요. 표시도 안 돼 있고 주어 동사도 책상 안에라고 하면 이게 이제 주어도 없잖아요. 이런 것이 구예요. 그러니까 2개 이상의 단어만 그냥 모여놓은 거고 주어 동사가 없으면 구 이렇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제 문법을 공부할 때는 기본적인 거니까 아시겠죠? 뭐 구와 절이 뭐냐라고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여러분이 문법을 공부하려면 구와 절의 의미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거듭해 온 이게 좀 여러분 1학년 가서 참 설명하기 좀 쉽지 않은데 거듭해 온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주어 동사가 있는 건 알겠어요? 이번에 85쪽에 보면 원시 시대부터 인간은 주어잖아. 거듭해 온이 동사잖아. 여기까지 알겠죠? 거듭해 오다. 그런데 주어 동사니까 절이야. 절. 일단 절인데 거듭해 온 할 때 여기 니은이 있죠. 니은 동그라미 절. 니은 동그라미 절. 거듭해 온에 니은 있잖아요. 니은. 그러면 이건 절이야. 절인데 어떤 절이냐? 이건 관형절이라고. 관형절. 이걸 관형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관형절. 저 관형어는 뭐 가던 새. 뭐 가던 새가 너무 어려우면 가는 세월. 서에서 돌리기.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 이런 거 알죠? 가는 세월. 왜 니은이 이렇게 붙었잖아요. 가다란 동사에 니은이 붙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관형어가 되는 거예요. 관형사는 아닌데 이 가는이라는 게 세월을 꾸며줄 거 아닙니까? 원래 가다는 동사인데 가는은 니은이 세월을 꾸며 이걸 관형어라고 하는 거예요. 관형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주어와 동사가 있으면 무슨 절? 주어 동사가 있으면 여기 썼죠? 관형절. 주어 동사가 있으면 관형절이에요. 이거는 그냥 관형어일 뿐이죠. 뒤에 있는 걸 꾸며주니까. 여기까지 이해가요? 뒤에 있는 걸 꾸며주면 관형어. 자, 이 주어 동사가 있으면서 니은이 붙으면 관형절.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는 거는 한국인이시니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상고 이거 알아요, 그래요. 고등학교 다 배우셨죠. 그런데 잘 봐요. 이제 고향은 이제 국문학을 하시면 이제 이걸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살던이란 말이 맞는 말이에요, 문법적으로. 나의 살던이 맞아요. 내가 살던. 그렇죠, 내가 살. 아니 뭐 국문학과 공부하셨어요? 되게 잘하시는데 내가 살던이 맞는 거예요. 내가 살던. 근데 왜 근데 나의 살던이라고 하지 아세요? 거기까지 모를걸요? 그렇죠. 뭐 이번 잘하시네. 이게 일본어식 표기예요. 나의 살던. 왜냐면 일본어에서는 이 노란 말 붙고 뭐 가노, 와타시노, 고레와 와타시노 혼데스 이러잖아요. 일본어 좀 공부했지만 그러니까 노란 말이 되게 많이 붙어. 그래서 원래 내가 살던 고향은이라고 써야 되는데 일본어식 표기야. 나의 살던으로 이제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십시오. 어쨌든 내가 살던 고향.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의 살던이지만 내가 살던이잖아요. 주어 동사 있죠. 이제 아실 건데 니은이 붙었네. 그러면 이게 절이네. 근데 니은이 붙었네. 무슨 절? 이제 좀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 이런 걸 관형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형절 설명을 하기가 이렇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문법이라는 게
처음에는 좀 복잡한데 알면 되게 재밌는 게 문법이에요.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자, 다시. 그래서 이제 거듭해 온 이게 관용절이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밑에 보세요. 개성은 문화를 흡수하여 자기의 숨은 재능을 개발하고 발달시키는 데서 교양은 시작된다. 여기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밑에 85쪽 밑에 보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이 가와 나는 모두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제 하나씩 볼게요. 조사 사용에 문제가 있다. 이 가를 보면, 자, 인간은, 자, 봐요. 인간은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해오니 뒤에 있는 것을 꾸며주는 관용절. 이건 아까 했어요. 이 문장의 주어인 인간에는 이 가를 연결시켜 원시 시대부터, 자, 여기서부터 밑줄 치세요. 네 번째 줄부터 밑줄 치라고요. 인간이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사실이다. 이게 자연스럽다. 그 밑줄 쳐봐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 밑줄 쳐보시라고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도 이건 이제 기억이 나야 되는데 그 앞쪽에 제가 이하고 은이 헷갈리면 뭐라고 했어요? 앞쪽에 나오면 이고 뒤쪽에 나오면 은이라고 기억나요? 제가 금방 이야기했는데 84쪽에 그 1번에 나번 설명할 때 가을이 앞쪽에 있으니까 있잖아. 그 다음에 차지하는 것은 뒤쪽에 있으니까 은.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뭐 문법적으로 설명하려면 여러분이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이 더 이해가 쉬우니까 앞쪽에 있으면 이, 뒤에 있으면 은. 그렇게 알면 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앞쪽에 있으니까 이고 뒤에 있으면 은. 그럼 쉽지 않아요? 그렇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이 나의 경우 큰 문장인 주절의 주어와 서술어는 각각 교양은 나서 교양은과 형성된다. 개성은 문화를 흡수하여 뒤에 자기의 숨은 제 능력을 개발하고 발달시키는 과 종속적으로 접속되었어요. 다시 이것들이 뒤에 오는 의조명사와 결합해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의 주어인 개성은, 자 봐요. 개성은이 개성이로 바뀌어서 개성이 문화를 흡수하여, 자 여기다가 좀 밑줄 좀 칠까요? 찾으셨어요? 개성이 따옴표 거기서 밑줄 치라고요. 문화를 흡수하여 이렇게 해서 교양은 형성된다. 이것도 제가 금방 말했잖아요. 이제 좀 알겠죠? 앞에 오면 이, 뒤에 오면 은. 그럼 끝난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말은 여기 되게 복잡하게 써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모르겠어요. 방송에서 이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지는 모르겠는데 제 말씀대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겁니다. 뭐 그런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자, 뒤에는 건너뛰겠습니다. 86쪽. 3번 나오는 걸로 보겠습니다. 자, 푸르름이 더해가는 실록의 계절의 귀하의 건승과 가정의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자, 이것도 어렵지 않죠. 여기 보면 실록의 계절에 가정의 평안하심일까요? 가정의 평안하심일까요? 의죠, 의. 그러니까 애를 의. 야, 우리말 참 어려운 이 발음이죠. 의. 가정 의. 뭐뭐의. 영어로 말하면 opposite base죠. 맞죠? 그런 의미로 쓰는 거. 뭐뭐의. 자, 이 분야에서는 김철수 연구원이 타의 추종일까요? 타의 추종일까요? 타의의 의. 이것도 애를 의로. 이건 쉽지 않나요? 타의 추종을. 다른 사람 의니까.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천만의 말씀. 와, 천만의 말씀. 이런 말 많이 쓰죠? 여러분도 천만의 말씀. 이런 말 쓰는데 천만의 말씀 이런 말 우리 한국에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나대돌 영어로 말하면 나대돌 you are welcome 이런 말 쓰잖아요. 천만의 말씀인데 천만애로 쓴단 말이야. 이것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으로 갈게요. 오른쪽 87쪽. 보세요. 여기는 앞에보다 좀 쉽죠. 그래도 이제 그런 것만 보면 돼. 자, 세계에서 맛으로 유명한 우리나라 배로만 갈아 만듭니다. 4번 찾으셨죠? 자, 이게 배로만이냐 배마늘이냐? 배마늘이에요. 우리나라 배마늘 갈아 옛날에 지금도 갈아 만든 배라는 그 캔이 있지 않나요? 없나? 갈아 만든 배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배로만이 아니라 배마늘. 우리나라 배마늘로 바꾸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배는 갈다의 대상으로 목적어로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로만 이러면 안 되고 을이부터의 목적 아닙니까? 배만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또 그 나번에서 의사 약은 뭐 약사 뭐 의사는 뭐 뭡니까 병은 의사 약은 약사 모르는 것은 가이드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애게냐 와냐 와요 와.
그러니까 에게를 x치고 와로 고치세요. 와. 의사 약사와 상의하는 거지 에게 상의하는 게 아니다. 됐죠? 여기 있는 건 쉬울 거예요. 교민과 여행객들의 주의 당부. 자, 의 주의 당부가 맞을까요? 에게 주의 당부가 맞을까요? 에게. 여기 애를 에게. 이게 뭐냐면 유정 명사와 무정 명사. 이것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여러분 교재 뒤쪽 넘겨보세요. 88쪽에 본다. 여기 이야기 좀 해드릴게. 조금 이제 공부를 안 하신 분은 어려울 수 있는데 유정 명사는 뭐라고? 유정 명사는 뭔 소리냐? 자, 유정은 이렇게 해서 한자로 유정. 초코파이 정자. 유정. 요거는 무정이에요. 무정. 그러면 이게 뭔 소리냐? 감정이 있는 게 유정이고요. 감정이 없는 게 무정이에요. 여기까지 알겠죠? 감정이 있는 것이 유정이고 감정이 없는 것이 무정이에요. 우리 써보세요. 감정이 있고 없고. 감정이 있고 없고. 자, 일단 쓰신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유정과 무정. 그러면 이제 그걸 알면 자, 88쪽 볼게요. 88쪽. 첫째 줄 좀 보겠습니다. 첫째 줄. 자, 유정 명사 뒤에는 에게가 쓰이고. 자, 여기 밑줄 쫙 치세요. 88쪽 첫째 줄. 무정 명사 뒤에는 뭐가 쓰인다? 에가 쓰요. 그러면 나무가 여러분 나무에서 나무에 물을 주어라. 동생의 책을 주어라. 나무라고 하는 거는 감정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깊이 있게 들어가면 감정이 있다고 볼 수도 있어. 왜냐면 나무를 키우는데 막 교양학을 막 들려주면 나무가 잘 자라.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막 그러니까 그렇게 막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지는데 일상적인 관점에서는 나무는 감정이 없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정이고 돌 같은 거 감정이 없다고 보는 거. 뭐 사람 같은 경우 감정이 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무에게가 아니라 나무에 물을 줘라. 맞죠? 나무는 무슨 명사? 네. 여러분 이제 국문학 공부하시면 좀 더 고급 언어를 써야 돼. 무정 명사. 이제 그러면 동생에게는 사람이니까 유정 명사.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객들이니까 에게라고 써야겠죠. 에게 사람이니까.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에게. 자, 그다음에 치료하는 과정에서 고통에 못 이겨요. 고통을 못 이겨요. 고통을 못 이겨. 여기 그 라번의 애를 고통의 애를 을로 붙이세요. 을. 고통을.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교재에는 막 87쪽 밑에서부터 88쪽 중간까지 막 복잡하게 써놨죠. 제 말씀하는 게 좀 더 편하지 않나요? 뭐 복잡하게 막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추술해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갈게요. 5번.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니까. 이게 포인트가 있어요. 공부를 할 수 있는. 오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14쪽까지만 오늘 해도 오늘 역할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이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2시간만 해도 끝나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도 이렇게 하나씩 본다고 생각하시면 또 재밌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공부를 내가 시험을 위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내 국어 지식이 많이 향상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뭐든지 공부든 뭐든 마지못해 하면 그거같이 힘든 게 없어요. 시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 3,000원. 자, 66조. 자, 이거 3,000원 나만 보면 커서 뭐가 되겠느냐라고 묻는다. 자, 라를 빼세요. 나 다음에 라고 할 때 라 동그라미 돼지꼬리 2개. 이게 뭔 소리냐면 되겠느냐고 묻는다. 여기 지금 따옴표가 없잖아요. 따옴표가 없는 거는 간접 인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옴표가 있을 때 직접 인용. 이건 알죠? 따옴표가 있어야 직접 인용이잖아. 직접 인용이 아닐 때는요. 라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느냐고 묻는다. 그러면 이해가 쉬워요. 이거는. 간접 인용은 라란 말을 쓰지 않는다. 간접 인용 그렇게 좀 써놓으세요. 그러면 이게 끝난 거예요. 간접 인용에는 라, 다 다음에 라 있잖아. 라를 쓰지 않는다. 그러면 끝난 거라니까요. 그 이야기만 알면. 볼까요? 모두 자기들 주장만이 옳다라고 해요. 옳다고 해요. 따옴표 없네? 따옴표 없으면 뭐라고 그랬어 아까? 간접 인용이죠. 간접 인용은 라를 빼라고 그랬죠. 아까 금방 했잖아요. 그러니까 옳다고 오기면. 그다음 또 봐요. 그 강매에서 그러면 가수선수의 기본기가 문제다라는 것을 해요. 문제라는 것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건 좀 설명드릴게요. 문제라는 것인데 요거는 이제 조금 헷갈리는데 아까 라를 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 다라는 것을 이거는 자 문제 다는 조금 이제 다르게 볼게요. 거기 그 88쪽에 제일 마지막 줄 보세요. 마지막 줄 보면 문제 다라는에서는 다를 빼야 한다. 이는 자 이게 이건 조금 예외인데 명사 문제 서술적 조사 이다가 치안과 결합하여 문제 이다가 서술어가 되었는데 서술어가 간접 인용 형식이 될 때에는 문제 이다의 다가 나로 바뀐다.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자 봐요. 좀 설명해야 돼요. 자 문제 이다란 말이에요. 문제 이다 일단 써볼게요. 문제 이다면 일단 이다라는 것이 뭐냐 서술적 조사입니다. 여러분 서술적 조사는 변해요 안 변해요? 조사가 변하나요? 은는 이가가 변해요? 안 변하죠. 근데 서술적 조사는 변해. 봐요. 문제이다, 문제이고, 문제이니, 문제여서 변해 안 변해?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서술적 조사는 이걸 이제 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언. 변하는 걸 용언이란 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용언. 변한단 말 용언이라고 합니다. 용언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석되시죠? 용언. 그래서 이 서술격 조사는 용언이에요. 그러니까 용언이기 때문에 이다, 이고, 인이 이렇게 변한다고요. 이다, 이고, 인이 이렇게 이다란 말은. 그래서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보세요. 자, 89쪽 보면 자, 명사 문제 첫째 줄 서술격 조사 이다가 체언과 결합하여. 자, 체언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 체언이에요. 체언은 변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명사, 대명사, 수사. 한번 써볼까요? 체언이 뭐냐? 명사, 대명사, 수사. 이런 체언이거든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학년 올라가면 1학년 2학기 때 자세히 배우시니까 그때 또 설명을 드리면 하여튼 체언과 결합하여 문제이다라는 서술어가 되었는데 서술어가 간접 인용 형식이 되었을 때에는 자 여기다 밑줄세요. 서술어가 있죠. 간접 인용 형식이 되었을 때에는 문제이다의 다가 라로 바뀐다. 보면 알겠죠? 서술어 이다라는 말에 붙을 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예외야. 그때는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 여기 다를 빼고 라는 것을 왜 문제이다라는 거니까 문제이다. 그래서 다라는 것이 라로 바뀐다. 그걸 좀 예외 사항이니까 알아두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89쪽. 자 문장 성분 간의 호응 이거는 이제 좀 쉽죠.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은 뭐냐면 위에는 몰라도 돼요. 그거 잊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보고 6번. 이거 제가 아까 여쭤볼게. 거기 그 6번 가 지문에서 세 줄 올라가면 두 요소가 호응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있나요? 호응을 아까 제가 한자로 뭐라고 그랬죠? 아까 했던 공기 다시 한번 써보세요. 공기. 꼭 알아서요. 공기란 말. 뭐 공기가 뭐냐라고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여러분 이제 국문학 이렇게 국어 공부할 때 자 그다음에 어디 가니 벌써 12월이네 나왔죠. 어디 가니 벌써 12월이네 이렇게 나왔다고요 거기.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말에서 이렇게 이제 어디 가니라고 친숙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국어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어디 가니. 근데 우리말에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우리말은 잘 봐요. 학교에 갖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영어에서 went to school란 말 있어요? went to school. 없죠. 맞잖아요. 영어는 I를 써요. 근데 우리말은 너 어디 가니 이런 말 필요 없죠. 어디 가니 쓴다. 그러니까 너 이 어디 앞에 너를 빼고 너 어디 가니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벌써 12월이네요. 벌써 12월이네요. 이런 거.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영어에서는 이제 뭐 비인칭 주어 이런 말 써요. 비인칭 주어 이런 말 써가지고 그걸 들어봤죠. 뭐 it is rainy 뭐 it is 이렇게 쓰고 막 쓰는 거. December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이런 걸 이제 비인칭 주어라고 하는 거예요. 비인칭 주어. 우리말에서는 이제 이렇게 주어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 이야기 써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90쪽 보세요. 90쪽.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쓰이는 그런 그 예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이제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이죠. 우리말은 주어를 빼도 된다 그런 얘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말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너 뭐 먹을래? 너 뭐 먹을래? 우리 여기 책에는 안 나오는데 너 뭐 먹을래? 중국집에 가서 너 뭐 먹을래? 뭐라 그래요?
나는 짜장, 나는 짬뽕 그러잖아요. 맞나요? 영어로 옮기면 I am 짜장, I am 짬뽕이야. 맞죠? 말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쓰면 알아듣죠.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우리말과 또 영어의 어떤 의미의 차이입니다. 자, 90페이지입니다. 거기 이제 위에는 건너뛰고 7번부터 볼게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옥천동은 예전에는 농촌이었던 곳인데 태어난 곳은 아니다. 나왔어. 태어난 곳은 아니다. 7번 지금 찾았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이상해요? 태어난 앞에 이렇게 갈매기 표시해놓고 내가가 빠진 거 아니에요? 내가 태어난 곳은 아니다. 이렇게 써야 되지 않아요? 어려워요? 7번의 가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옥천동은 예전에는 농촌이었던 곳인데 태어난 곳은 아니다. 이렇게 써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태어난 곳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써줘야 된다고요. 축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농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종류의 스포츠가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한 가지 앞에 갈매기 표시해봐요. 한 가지 앞에. 뭐를 써야 돼? 그것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써줘야 돼. 그것들은 갈매기 표시하고. 됐죠? 자, 두뇌가 한창 자라는 아기 때 영양이 충분하지 못하면 두뇌 성장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것도 밑에 이제 보면 그 밑에 거기 90페이지 밑에서 5째 줄 두뇌가 한창 자라는 아기 때 영양이 충분하지 못하면 두뇌 성장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뒷문장에 주어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의 의미를 고려하면 주어를 아기 때의 충분치 못한 영양으로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문장을 자 어떻게 고치냐? 두뇌가 봐요. 한창 자라는 아기 때의 충분치 못한 영양은 여기 동그라미 쳐봐요. 충분치 못한 영양은 동그라미. 90페이지 마지막 줄에 두뇌 성장에 지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치라는 거예요. 충분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뭡니까? 어렸을 때는 뭡니까? 견과류 있죠. 견과류. 아이들이 막 그 어렸을 때는 뭘 먹이는 견과류가 뭔지 알죠? 네. 땅콩, 호두, 잣 이런 걸 많이 먹이. 근데 그게 5세 이전에 먹어야지. 5세 이전에 먹어야지 어때요? 두뇌 발달이 촉진돼. 여러분이 이제 나이 막 드셔가지고 먹으면 촉진돼야 안 돼요. 전혀 촉진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손자 손녀 있으신 분은 어렸을 때 이렇게 잣이라든가 호두라든가 이런 게 잣이나 호두 보면 두뇌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먹이는 게 진짜 뇌세포 발달을 촉진한답니다.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91쪽. 자, 무엇보다도 열악한 관람 여건도 시급한 문제이다. 이런 말 나왔죠? 열악한 관람 여건도.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떻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열악한 관람 여건도 시급한 문제.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 할? 그렇죠. 개선해야 할. 그러니까 여건도 다음에 갈매기 표시해봐. 갈매기 표시해놓고 뭐 개선해야 할, 해결해야 할 이런 말 써놔요. 그 말 알겠죠? 개선해야 할, 해결해야 할. 자,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이 최초 보고서에서 신고한 내용과 중대한 불일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게 나왔어요. 이것도 얼핏 보면 뭐 틀린 게 없는 것 같은데 내용과 다음에 거기 그 두 번째 단락에 넷째 줄 볼까요? 넷째 줄 찾았어요?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이 최초 보고서에서 신고한 내용과 그 다음 뭐가 들어갔네? 사찰 결과 사이에 찾았어요?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 밑에 있잖아요. 두 번째 단락 네 번째 줄 사찰 결과 사이에를 동그라미 치라고. 이런 게 빠졌다. 사찰 결과 사이에.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9번 볼게요. 9번. 이것도 이제 호응 문제인데 경기장 주변에서는 경기 시작 전 이전에 장기자랑 사물놀이 등 다양한 행사를 갖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경기장 주변에서는 행사를 갖는다. 이게 좀 앞뒤가 맞나요? 지금 9번에 경기장 주변에서는 밑줄 쳐봐요. 행사를 갖는다 밑줄 쳐봐요. 무슨 말 알겠죠? 밑줄 치라고 우리말이니까. 그러면 이게 맞아요? 경기장 주변에서 행사를 갖는다가 앞뒤가 맞냐고요? 안 맞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92쪽에 넷째 줄 보세요. 넷째 줄 보면 경기장 주변에서는 경기 시작 이전에 장기자랑 사물놀이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그 밑줄 칠까요? 경기장 주변에서는 그렇죠. 그런 게 있어야 된다. 행사가 열린다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주변에서는이니까 행사가 열린다 그런 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쓰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 다음에 대한민국 안방으로 뭐 찜질방 하지만 찜질방의 안정과 이상을 지키는 노력은 미흡한 현실입니다. 거기 미흡한 현실입니다. 밑줄 쳐보세요. 미흡한 현실입니다. 밑줄. 미흡한 현실입니다. 좀 이상하죠. 노력은 미흡한 그 다음 뭘 쓸까요? 92쪽 봐요. 92쪽이 두 번째 단락에 밑에서 둘째 줄 찾아보세요. 밑에서 둘째 줄 하지만 다 밑줄 쳐봐요. 찜질방의 안전과 위생을 지키려는 노력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밑줄 치세요. 자, 것이에다가 동그라미 쳐봐요. 것이. 미흡한 현실입니다가 아니라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해가요? 미흡한 것이.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지금 그 여기 이제 10번 지문이 이제 나오는 데가 있는데 10번 지문 나오는 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1학년 때부터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김구는 수업 시간에 내용을 교과서에 빼곡히 정리하는 게 비결입니다. 자, 봐 여기 보면 김구는 밑줄 치고 비결입니다. 밑줄 쳐봐요. 김구는 밑줄 쳐 첫째 줄에. 그 다음에 둘째 줄에 개 비결입니다. 있죠? 개 비결입니다. 있어요? 91쪽 마지막 줄에 정리하는 다음에 개 비결입니다. 밑줄 쳐보라고. 그러면 김구는 비결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이상하지 않나요? 김구는 비결. 그러니까 92쪽 봐봐요. 92쪽의 세 번째 단락에 세 번째 단락. 자, 거기 셋째 줄부터 볼까요?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김군의 비결은 밑줄 쳐요. 김군의 비결은 밑줄 치라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내용을 교과서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김군의 비결은 것입니다. 김군의 비결은 뭐라고요? 것입니다.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김군의 비결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김군의 비결이 것입니다지. 여기 보면 김군은 뭐만 하는 게 비결입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김군의 비결이 뭐냐? 빼곡히 정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그 맥락들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게 이제 시험이 만약에 주관식으로 나오면 되게 어려워요. 그러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시험에 이런 것들을 알맞은 표현을 써라 이러면 되게 어려운데 시험은 의외로 쉬워요. 왜냐면 객관식이잖아요. 객관식이니까 여러분이 봐서 좀 익히 들어봤던 말들 있잖아요. 그런 걸 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시험이 25문제가 모두 객관식이라고. 객관식이니까 그 중에서 이걸 알맞은 것으로 고쳐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이 찾는 것을 하기 때문에요. 객관식은 오히려 이런 것들은 공부하기가 좀 더 주관식보다는 좀 쉽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9번에 있는 내용까지 다 설명을 제가 드렸어요. 9번의 내용까지. 조금 쉬었다가 마지막 수업을 하겠습니다.